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2쪽에 제17강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전대차 양도했을 때죠. 자, 172쪽의 두 번째 줄 9번 문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629조에 의한 해지권이 발생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법률 관계를 논술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을 임차인들이 빌려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죠. 그럼 임차인이 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병에게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에 동의를 구해서 해야 돼요. 자, 동의를 구해서 양도한 것을 우리는 적법한 양도다, 적법한 전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동의 승낙 없이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전대하는 경우. 동의 없이 하면 이걸 우리는 불법 양도다, 무단 양도다, 불법 전대다, 무단 전대다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 양도하면 여기가 양도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이. 제3자 병이 양수인이 되는 거고요. 전대차를 하게 되면 여기가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거죠. 제3자 병은 뭐가 돼요? 전차인이 되는 거죠. 전차인. 그래서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3자인 병, 양수인 병, 전차인 병 똑똑한 분이면 동의 승낙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런데 동의 승낙 없이 전대차 양도를 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동의 승낙이 없었음을 이유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의 승낙 없이 한 것이 부부간이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 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 172쪽의 9번 문제는 준사례 스타일을 뜨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로 문제의 제기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사례형, 준사례형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로 쓰는 게 좋고요. 논술형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 제기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임차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임차인의 주에서 빠지는 거고, 전대차라는 것은 임차인의 주의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다. 요거죠. 그 다음에 173쪽은 뭐예요? 원칙과 예를 규정하고 있죠? 자,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요. 그렇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구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언제요? 전대차를 할 때 소부분 여기 창고나 화장실만을 전대한다. 이때는 동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대차 하기로 한다 하고 계약 당시에 특약이 있었다면, 한 줄이 들어갔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해도 관계는 없다. 이런 것들을 써주고 동의 승낙이 없이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거 써주면 돼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629조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의 문제 제기를 간단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173쪽으로 넘어갑니다.
173쪽 넘어가시면 우리 중간 부분에 3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의 법률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양도나 전대차를 했다.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차를 했다. 이걸 우리는 불법 양도다, 불법 전대차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첫 번째 양도, 전대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볼까요? 자, 1번과 2번은 여기다 같이 써주고요. 똑같은 얘기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173쪽에 보시면 맨 끝에 로마 숫자 3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 법률 관계. 첫 번째 1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양도라는 건 뭐예요? 임차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임대인 갑, 건물 소유자 갑 동의 없이 임차인들이 양도 전대를 했을 때 173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임차인은 양도했을 때 양도인인데 양수인에게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끝까지 동의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담보 책임. 그거 써주면 돼요. 그게 173쪽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74쪽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 한쪽 가로 2번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에 있어요. 임대인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 있어요. 자, 양도를 먼저 해봅니다. 임대인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174쪽의 두 번째 줄이죠. 자,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누구한테? 양수인 병을 얘기하는 거죠. 양수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174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대차를 한 경우입니다. 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번에는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리고 임대인 갑으로부터 동의를 구해줄 의무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빨리 동의를 구해 주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똑같은 얘기죠. 양도했을 때와. 양도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임차인의 질부터 빠지는 거고, 전대는 뭐예요? 임차인의 질을 유지한 채 제3자인 병에게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4쪽의 중간 부분에 2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가 나와 있어요. 자, 전대차 계약 유효고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청구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단 양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의 없이 전대했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느냐 있죠. 이쪽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는 얘기지. 전차인 병에게.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그만이죠. 안 하면요. 이번에 종전의 계약상의 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안 하면 종전의 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4쪽의 맨 끝에 관련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어떤 판례가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174쪽 맨 끝에 3번입니다. 한쪽 가로 1번 끝에 세 번째 줄 임차인의 무단전대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175쪽의 중간 부분에 한쪽 가로 4번 보시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대지상의 자기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임대차의 무단양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때는 무단양도가 아니다. 이런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 승낙을 구해서 적법하게 전대차를 했을 때입니다. 동의 승낙을 구해서 적법하게 양도나 전대차를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별 문제는 없죠. 제3자 병의 입장에서는 동의 승낙을 구해서 3자 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양도했을 때죠. 양도했을 때 175쪽의 중간 부분에 4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 전대 법률 관계 1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이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유전되죠. 다만 동의가 있더라도 임차인의 연체 차임 의무나 보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등은 그 인수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의무 이런 것들은 양수인에게 이전이 안 되죠. 제3자 병에게 이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175쪽의 맨 끝에 2번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물의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이들 사유 관계는 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결정된다. 나와 있어요. 전대를 했을 때는 전대차 계약 요거의 내용에 따른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요 175쪽의 맨 끝에 한쪽 가로 2번 끝에 네 번째 줄입니다. 임대인 전차인의 관계 전대차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상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은 목적물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동의를 구해서 적법하게 전대차했을 때 병이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했다면 역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다는 것이 175쪽 맨 끝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75쪽에 첫 번째 줄 한쪽 가로 3번 보시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두 번째 줄 한쪽 가로 1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전대차는 적법하지만 당연하죠.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상의 권리가 없으나 임대인 보호를 위해 보관 의무 이반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차임지급 의무 등의 의무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했다. 단
630조의 규정은 건물의 소부분 임대차에는 적용이 없다. 그리고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는 갖지 못하므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기다 쓰셔도 돼. 동의 없는 전대차 소부분 요거를 갖다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제3자에게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갑이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없다. 소부분 전대는 동의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76쪽에 다섯 번째 보시면 로마 숫자 5번이죠. 거기 보시면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여기서는 4번으로 합니다. 자, 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요. 임차인들이 임대인 갑에 동의 승낙을 구해서 했을 때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동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의 승낙을 구했으면 뭐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속물 매수청권,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 동의 승낙을 구했어요. 또 토지임대차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런 거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승낙을 구해서 적법하게 전대차를 했으면 그게 어디 나와요? 177쪽의 첫 번째 줄 3번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 나오죠?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임대청구권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77쪽의 두 번째 줄 보십니다. 특정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청구권이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죠.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에 준용되고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4번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것도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자 177쪽의 여섯 번째 줄 4번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입니다.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나 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 승낙을 구해서 적법하게 전대차를 했을 때는 이 전차인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전차인 보호 규정은 별도로 분리 독립해서 약수령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전차인 보호가 되려면 우선 동의 승낙을 구해서 한 경우 보호가 되고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한 경우는 보호가 안 되는 것이다. 요거부터 파악하시고요. 그럼 동의 승낙을 구해서 했을 때 토지임대차라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건물임대차라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 해결 나와 있어요. 문제 해결. 자, 우리 문제 해결로 넘어갑니다. 문제 해결은 5번으로 놓습니다. 준사례 형식으로 했으니까 맨 끝에 결어가 아니라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거. 만약에 부부간이다. 그러면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거죠?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언제요? 177쪽에 중간 부분에 문제 해결에 2번에 나와 있죠?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토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임차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함께 경영하는 임차인의 처나 처 부부간 처가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은 임차권을 양수한 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요? 그렇죠. 경매로 경락받은 경우. 그 다음에 처인 경우. 이때는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권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거는 1번으로 볼까요? 경매의 경우 해지할 수 없고 부부간에도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배신적 행위가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거죠. 해지할 수 없다. 요겁니다. 그 얘기가 177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선 소박하게 우리 목차와 키워드 잡고 관련 판례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180쪽 넘어갑니다. 180쪽 넘어가시면 11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수선 의무는 뭐 비교적 쉽지만 객관식이나 우리 주관식, 약수령 이런 데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파악해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빌딩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 갑은 임대인이고 세입자 을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럼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요 목적물에 수리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수리수선은 누가 할 거냐? 그건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이 해야 되죠. 따라서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는 임대인 갑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계약 당시의 특약으로 수선은 임차인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럼 임차인 을이 부담해야 돼.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요 건물주가 고쳐주질 않아요. 왜? 수차례 고쳐달라고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내인증명 보내도 연락이 안 돼. 그럼 한국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임차인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의승낙 없이 고쳤어도 수선 비용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는 묻죠. 그런데 이론상은 동의승낙 없이 수리했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는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으로 요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안 고쳐주시면 내가 고치고 영수증 첨부해서 필요비를 청구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량에 지출한 비용이 있어요. 계량에 지출한 비용. 이거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을 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을 해야 돼요. 현존. 네? 그건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임차인을 입주해서 보니까 여기 어떻게 했어요? 도로 포장이 안 돼서 비 오는 날 배수도 안 되고 특히 고급차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고급차, 외제차 버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포장 공사를 했어요. 얼마 들여서? 1,000만 원 들여서. 그랬더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 요 포장 공사를 했더니 5억짜리 건물이 5억 5천으로 5천만 원 가격의 증가가 현존이 돼요.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약수령으로 문제를 묻고 있으니까 소박하게 우리 의 먼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80쪽의 첫 번째 줄 우리 의 먼저 확인해 봐요. 거기서는 이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나와 있는데 우리 의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의 먼저 확인해 보는데 임대인의 의무로 물었으니까 임대인의 의무는 뭐가 있대요? 그렇죠. 제일 큰 의무가 수선 의무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있어요.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이런 게 있죠. 자,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다. 요거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야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의규정, 강행규정 정해 있으니까 임의규정이라면 특약이 없어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특약이 있다면 이 비용상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요. 특히 비용상환 청구권 등은 이게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임의규정. 그러면 세 번째 효과. 임대인의 의무로 물었으니까 임대인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수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수선 의무는 임의규정이라는 거 밝혀주시고요. 특약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판례는 대대적인 대수선이다. 대대적인 수선이다. 리모델링 정도의 대대적인 수선이다. 그건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대적인 수선이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하라. 특약으로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대요? 목적물 인도 의무 623조죠. 목적물 인도 의무 이런 것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아니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까지 받고 건물을 안 내주면 되겠습니까? 목적물 인도 의무 623조입니다. 623조.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방해 제거 의무도 있다. 방해 제거 의무도 있다. 제3자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방해했을 때죠. 그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서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180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 있어요? 임대인은 담보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담보 책임이 있다. 담보 책임 의무도 있죠. 물론. 그리고 담보 책임도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담보 책임은 쌍무 계약이 아니라 유상 계약에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담보 책임은 쌍무 계약이 아니라 유상 계약에서 묻는 거예요. 유상 계약. 유상 계약의 빅 3는 뭡니까? 매매, 임대차 교환이죠. 임대차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은 마치 매수인처럼 임대인, 매도인처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담보 책임. 그 얘기가 181쪽에 맨 끝에 3번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임대인의 담보 책임.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임대인은 매도인 같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즉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그 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담보 책임을 준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우리 결호로 잡아요. 결호로 잡아요. 그래서 수선 의무,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제죠?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가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해 줘야 되지만 수선을 안 해주면 동의 없이도 수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익비는 계약기간 만료 후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둘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했을 때 계속해서 임대인 값이 안 준다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가지고 요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 여관, 별장, 콘도, 민박에 대해서도 역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부속물 배수권권, 지상물 배수권권은 일시사용 임대차, 여관, 민박, 콘도 이런 것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181쪽은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181쪽입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약수를 해보시오. 나와 있죠? 차임지급 의무가 있다. 요거 같이 묶어서 합니다. 여기죠? 차임지급 의무가 있다. 임차인의 의무. 그러면 임대인은 차임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임차물 보관 의무가 있다. 이런 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임차물 반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가 됐을 때 185쪽 소개가 되고 있죠.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187쪽에 14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다. 임차인의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물권화 방안을 약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건물을 임차인들이 빌려서 입주를 하셨어요.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죠. 빌려서 입주를 하셨습니다.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물론. 그런데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돼요.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임차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이 채권이냐 물권이냐? 채권이죠. 소속은 물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 보호를 해서 물권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화 경향은 뭐예요? 그렇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대항력을 인정하자. 언제 민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점포 건물이 아닌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이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했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입주와 사업자 등록했을 때 대항력을 인정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민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임차권 설정된.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보장하자 이런 얘기죠. 존속기간. 존속기간 어떻게 보장해요? 최장기간의 제한, 20년의 제한. 요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영구 무한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석조, 석회조, 연화조, 철근 콘크리트조 신축을 위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때는 20년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예외가 있었다. 최단 존속 기간의 제한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죠. 언제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제3자인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 그럼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방금 공부했죠?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대차, 양도 계약을 한 건 일단 이유가 되고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안 한다면 종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치 물권처럼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물권할 경향이 있으므로 방해 배제 중고권을 인정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권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권은 아니지만 소속은 채권이지만 물권화 경향이 있어서 임차인 보호를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죠. 의. 자, 의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의로 쓰셔도. 자,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속은 채권이지만 마치 물권처럼 대항력, 존속기간의 보장, 처분의 자유, 또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188쪽에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용 첫 번째 뭐예요? 대항력이죠? 대항력. 내용은 첫 번째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민법상의 대항력이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냐, 세 가지나 돼. 그래서 우리 대항력과 관련해서 별도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항력 독립해서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대항력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민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구해서 뭐를 해야 돼?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요,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언제부터? 확정일자 없이도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을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요, 상가, 점포건물 임대차 계약했을 때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거는 입주와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하는 거죠. 그럼 이길 0시부터.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아직도 읍면 동사무소 이라는 분이 있어.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죠. 세무서. 임대차 계약서 갖다 주면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해도 언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뭐를 했을 때, 그렇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대항력을 인정한다 하고 622조에 나와 있다고. 622조. 그것이 어디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188조 두 번째 줄 1번 대항력.
그리고 한쪽 가로 2번 건물 등기 있는 토지 임대차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방해 배제 청구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방해 배제 청구권 인정되고 있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 2번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은 원래 물권에 있는 거예요. 물권. 물권. 채권은 원래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죠. 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시 방법을 구비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들을 하면 제3자인 사람이 침해하면 물권적 청구권처럼 인정을 하자는 거죠.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원래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건 물권에 있는 거지. 물권 8가지는 뭐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있는 건데 임차권도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을 때는 인정을 하자. 그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보장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장기간에 제한 원칙 20년을 넘지 못한다. 예외 토지임대차라서 석조, 석회조, 연화조, 철근, 콘크리트조, 현대식 건물을 위한 것은 20년 이상도 유하다 그랬었는데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영구만대 임대차도 가능하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제3자인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해서 처분의 자유가 있다. 동의 없이 양도 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가 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 승낙 없이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거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 관련 판례 쟁점사항 이런 거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물권화 경향 4가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17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